11월 24일 시황 그리고 25일 월요일 매매해 볼 종목에 대해서 미리 좀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시황 자체를 좀 제대로 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좀 일찍 녹화 진행을 하는데요. 시간은 약 10분 미만으로 좀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세계 시황을 확인한 다음에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시황은 주말이 끼어 있는 관계로 토요일, 일요일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 뭐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요일 이후로는 크게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다행인 것 같고 뭐 전쟁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다면 어느 정도의 부분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기준으로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황은 이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부분이 계속적으로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와 같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뭐 미사일을 쐈다. 우크라가 미사일을 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쟁이 또 악화되는 것 같으면 또 방산이 또 테마 자체가 주력이 됐다가 또 어떤 부분으로서 조금 뉴스 기사거리가 휴전 얘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그런 부분으로 또 강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방산과 재건은 반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지속해야 반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방산이 그 주력을 이룰지 재건이 주력을 이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G 쪽의 재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음 주에는 상승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 날 SG를 10%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계 시황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 부분이 밖에 없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뭐 트럼프에 관련된 부분으로 뉴스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국내에 관한 뉴스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전체적인 세계 시황이라든가 미국 증시에 초점을 가지고 국내 증시에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변화는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본다면 전체적으로 어제도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원자력, 그다음 원자력 소형 모듈이죠. SMR과 그다음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일부 우주항공 그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미국 증시가 그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인베스트 차트부터 한번 볼 건데요. 그 미국 증시 차트부터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지수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지수 차트가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종합 지수를 새벽에 5시 반 정도에 끝나게 되죠. 이 지수를 가지고 이제 국내 증시의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수 선물을 봐야 되는데 지수 선물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수는 좋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수 선물이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초가가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밀릴 확률이 높고 지수 선물도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 흐름이라면 국내 증시도 시초가로 시작을 했다가 장 막판에도 양봉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지수 선물 둘 다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월요일에는 큰 변화만 없다면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미국 증시에서 주요 테마들, 주요 섹터들이 상승이 나온 부분을 많이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를 필두로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소형 모듈, 양자 컴퓨터, 테슬라 이 부분이 급하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중심의 전체 흐름과 상승 테마를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빅테크 중심은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큰 하락폭은 아니었고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빅테크 기업의 AI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보합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부적인 그 트럼프 관련 트레이드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소형 모듈, 양자 컴퓨터, 테슬라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국내 해당 테마 종목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차트 확인 안에서는 거래량과 얼마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냐 그 다음에 이평선, 이동평균선의 흐름 그 다음에 매물대가 어떻게 소화되고 있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그 예상 매매 종목은 단타로는 금요일에도 수익을 안겨줬었던 엑스게이트 이게 또다시 힘이 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봐야 되겠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라이콤, 그다음에 2차 전지와 지금 최근에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우주 항공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뭐 로켓, 그다음에 로봇 이 부분으로도 좀 확대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고달러 환율로 인해서 1,400원이 돌파되는 상황인데 이제 1,300원대 후반 갔다가 1,400원대 갔다가 이렇게 달러가 고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지금 그 밖에 있는 외국인들이
달러를 하나로 바꿔서 들어오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외국인 자금으로 이 사람들이 고인물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아니고 기존 물량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고 팔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에 쭉 올렸다가 그거를 팔고 환차익이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또 다른 테마로 건너가서 또 매집을 한 다음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다른 테마로 이동. 이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같이 이동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한 국내 증시 안에서 또 돈을 움직이는 세력이 기관 투자자죠. 기관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어떤 종목을 매도하느냐 이 부분을 같이 관찰을 해야 되는데, 즉 결과적으로 외국인 유입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담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이평선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면서 같이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종목을 살펴봤을 때 총 4개 종목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25일은 단타는 엑스게이트, 두산에너빌리티, 라이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단타 단기 스윙 이 부분은 뭐냐면, 단기 스윙이라는 거는 그날 오전에 매수를 해서 오후에 팔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파는 정도. 그 다음에 단타는 오전에 사서 오전에 바로 파는 정도, 2, 3% 정도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 정도로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스게이트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입니다. 2등주라고 볼 수 있는데 차트 자리가 괜찮아서 계속적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고, 지금 약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3에서 5% 정도 수익 구간을 4번 정도 챙겼어요. 그래서 우리 수익률은 최소한 15% 정도 된다. 그래도 이 종목이 아직까지 꺾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매를 할 필요성이 있다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막대 그래프 보고 계실 건데 매물대를 의미합니다. 그 매물대를 하는데 최대 매물대를 지금 뚫고 그 위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매물대 동향을 본다면, 자, 보신다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매물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 매물대를 소화한 어떻게 보면 지지선 자리 위쪽에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물량이 점차적으로 위에 물량이 뺏기면서 앞에 여기에 있는 매물대로 쌓이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또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게 수급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걸 뚫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 현황을 보신다면, 자, 수급 현황을 한번 본다면, 자, 엑스게이트는 기관 투자자는 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체 세력이라 보시면 되는데, 물량 자체를 개인 물량을 38만 주 뺏어왔고 39만 주 그대로 담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차 있는 모습이 아래로 많이 내려왔다는 거를 아까 전에 확인을 한번 시켜드렸고, 그래서 엑스게이트가 관련 종목 양자 컴퓨터가 미국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지금처럼 또 꼬리를 달고 하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하고는 다르죠.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하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잘 살펴봐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현재의 이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하고 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매물대만 소화하고 나면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점까지 한번 박아주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매물대를 확인을 했고, 자, 위에 매물대가 계속 낮아지고 여기 밑에 있던 매물대가 차익 실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누가 뺏어왔냐?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두산 밥캣이라는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두산 로보틱스에 붙었는데, 이게 악재라는 사람도 있고 호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주가 흐름 자체는 나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타로 일단 접근을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그 흐름을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라이콤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니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테슬라가 상승이 나왔죠. 테슬라가 3.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쪽도 매물을 한번 보게 된다면 최대 매물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쌓여 있는 과정에서 여기 위에 있는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줄여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물량들이 여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개미들이 털리고 있다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내놓고 있고 여기서는 외국이나 기관이 받아먹고 있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는데, 자, 받아먹는 형태가 어디서 수급이 들어왔냐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이 종목도 기관에서는 거의 건들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이 거의 주체 세력인데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또 담고 있죠. 그래서 위에 물량을
라이콤에서 받아먹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라이콤도 지금 현재의 자리가 좀 크게 살펴본다면 장기 입병선 112일선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단기 스윙으로 한다면 모아가야 되겠지만 단타로 접근을 한다는 이유가 일단은 테슬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초가에 잡아서 2, 3% 정도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콤도 단기 종목으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에너지솔루션, LG 에너지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매물대가 앞에 있는 매물대가 밑으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소화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급 현황을 보신다고 하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뭘 담고 있습니까? 1위, 2위가 전부 에코프로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 그 다음에 그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시키겠다는 거죠.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건데 1등 에코프로와 LG솔루션,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을 담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담는 이유는 그 연말까지 산타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그 증권사맨들이 실적을 만들어줘야지 얘네들이 연봉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두둑한 어떤 그런 부분을 월급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부분을 올리기보다는 하향 추세에 있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은 높은데 지금 밑에 있는 종목들을 담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들이 아마 담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 BM을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계속 들고 가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단기 스윙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대까지는 볼 수 있는데 그게 한 9에서 10%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하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하지 않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지 2차 전지의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2차 전지의 한계가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동향 자체가 변화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아까 언급을 드렸다시피 우주항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배터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의 수주 현황이 에너지 솔루션에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25년도에 이제 25년도 1분기에는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저가에 있다. 그래서 1등주를 매매하겠다는 소리입니다. 2차 전지도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1등주를 매수하겠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나온다면 뭐 한 2, 3%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아침에 사서 아침에 팔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침에 사서 오후나 내일 오전 화요일 오전 정도에 팔면 되는데 그동안까지 시간에 대한 효율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에 엑스게이트, 두산에너빌리티, 라이콤으로 한 번 먹고 난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다음 매수를 하게 되면 두 번의 매매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장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